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시당초 1인 1표제거든요. 대의원이라고 해서 표를 가중치 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취지가 뭐 영남이나 험지 당원들 배려한다고 보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험지면 당세를 확장해서 당원들 늘릴 생각을 해야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이 한 180만 되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1인 1표제 하는 게 맞아요. 대의원을 정말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다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컷오프된 지역 있잖아요. 대의원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진짜 분명 있고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1인 1표제인데 이게 항상 그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요. 당원 주권주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는 충분한 수기가 좀 더 필요하긴 하다. 해결책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나 다음 전대 안 나온다 말하면 그럼 이 해결되는 모든 거죠. 논란이 그냥 다 해결되고 그냥 진정성이 그럼 해결되는 고해서 거죠. 그냥 이거 1인 1표제 하자. 아니, 맞아요. 가요. 그 말을 못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전대 나올 거니까. 정당을 다 떠나서 룰을 건드린 사람은 그 룰이 적용되는 직후 선거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새벽 3시에 가가지고 경선 통해가지고 뽑아놓은 후보를 새벽 시세에 바꾸려고 했던 정당에서 뭐 룰 얘기를 하고 내가 바꿨어? 내가 바꿨냐고. 민주당 쪽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1인 1표제가 이제 근데 한 며칠 전에 1인 1표제 그 얘기가 됐을 때는 당내 뭔가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긴 했었는데 또 지금은 크게 일주일 밀어놔서 이제 결정도 일주일로 밀어놓고 숙고하기로 했고 근데 하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고 하게 TF에서 이제 어떤 보완책을 내놓는지 뭐 첫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꼭 해놔야지 시기가. 왜요? 왜냐면 내년 8월이면 임기 끝이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8월달 할 때 그 그때 6, 전당대회 7, 8 사이에 당원 개정한다고 하면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 바꾼다고 해서 비판 들을 거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사실 2월달 그리고 출마 예정자로 표기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가 1월달이면 사실상 남아있는 건 12월 1월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요 사실. 시기가 그래요. 지금 근데- 바꾸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시당초 1인 1표제거든요. 대의원이라고 해서 표를 가중치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취지가 뭐 영남이나 험지 당원들 배려한다고 보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험지면 당세를 확장해서 당원들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다 그러면 그 험지에만 가중치 부여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양지에도 가중치는 부여되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냐. 대의원 표가 20배 비싼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기득권이에요. 그 대의원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지정한다고. 지정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1대 20이 말이 돼요? 그것도 줄인 거래. 원래 1대 100이 뭐 1대 거의 100 가까이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이 한 180만 되잖아요. 굉장히 200만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1인 1표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험지 당협위원장들이나 뭐 험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보상은 따로 하는 게 맞지. 이 대의원제 혜택을 험지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권리당원 열받죠. 나도 똑같이 돈 내는데 내가 국회의원이랑 친분 없다고 나는 한 표고 옆에 누구는 국회의원이랑 친해서 20표야? 이거 누가 납득합니까? 민주주의에서. 뭐 원래 취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험지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세를 확장하려면은 그 당의 목소리 그 지역에서 당의 그 내는 목소리가 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는 이제 호남 기반 정당이었고 지금은 수도권 당원들이 늘어나서 호남과 수도권 당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표결 붙으면 그 두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다 들어가요. 영남에서 하는 얘기들은 반영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의원제로 보정을 하고 있었는데 장혜찬 최고위원 말씀처럼 지금은 100만 많게는 200만까지 늘어나고 있죠 당원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해서 논의가 더 많이 좀 극심하게 촉발됐다가 자제했다가 했던 게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인데 이게 항상 그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요. 당원 주권주의 뭐 좋지만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가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덕분에 이겼거든요. 대의원들한테는 졌거든요. 맞아요. 당원 네. 3%인가? 권리당원 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권리당원 관련해서 뭐 이거를 더
넓히는 쪽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당원 주권주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래요. 오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언제 이거 바꿀 수 있냐? 다 언제나 선거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저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혹은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식으로 며칠만 상간에 큰 수기도 없이 그냥 바꾸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재명 당시 대표가 추구했던 거라도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도 하다가 멈춰서 1대 20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한 수기가 좀 더 필요하긴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모아졌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아니, 해결책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나 다음 전대 안 나온다 말하면 그럼 이 해결되는 모든 거죠. 논란이 그냥 다 해결되고 그냥 진정성이 해결되는 보고해서 거죠. 그냥 이거 1인 표제 하자. 아니, 맞아요. 가요. 어. 그 말을 못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전대 나올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뭘 룰 맞다고 바꾸는 사람은 아니 다음 전대 안 나온다고 드랍하면 이거 지금 해도 돼. 그건 룰 맞아요. 바꾸는 사람은 진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 룰이 적용되는 선거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당을 다 떠나서 룰을 건드린 사람은 그 룰이 적용되는 직후 선거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요새 정치에서는 예? 그런 게 안 먹히지. 왜냐면은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전당대회 통해가지고 그 경선 통해가지고 뽑아놓은 후보를 새벽 시세에 바꾸려고 했던 정당에서 뭐 룰 얘기를 하고 내가 있는 바꿨어? 거야. 내가 바꿨냐고. 아니 저희 아까 그 나 그때 말씀하신 무소속이었어. 것처럼 그 대의원을 정말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다 정해요. 친한 사람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저 컷오프된 지역 있잖아요. 대의원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진짜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이 표, 그러니까 1대 그 당시 80이었죠. 이거 등가성을 좀 맞추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그때도 이제 험지 지역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갑자기 80에서 1이 돼버리면 그게 부작용이 크니까 이렇게 좀 점차 내려가자 맞춘 게 20으로 간 거예요. 근데 20으로 가도 80대랑 크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걸 우리가 확인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당원들 지금은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요. 예전에는 뭐 누가 이렇게 종이 다 갖고 다니면 야 해줘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의 당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분들은 뭐 대의원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런데 이게 맞냐란 오랫동안의 기간 동안에 다수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수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이 수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얘기가 된 거는 아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작용하는데 이거 설명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조사는 최근 우리가 원래는 투표권을 가지려면 6번의 당비를 내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해야 내가 누군가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지. 근데 지난번에 했던 그냥 여론조사예요.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내가 한 달짜리 당원이든 예를 들어 뭐 지난달에 했든 그냥 그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받던데? 야 당연히 권리당원 하면 주민등록증 받지. 아니, 여론조사인데 그걸 받아. 여론조사도 당원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여론조사 로그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론을 받은 거 수준인 것이고 실제로 만약 이걸 결정하는 단위는 말씀드린 그 투표권이 있는 6개월 이상의 돈을 낸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갖고 제가 안타까운 건 자꾸 이게 무슨 갈등이니 뭐냐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는 더 이상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험지 지역구에서 당원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 이상적인 말이죠. 근데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실 대대로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대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부여한 건데 지금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의원 대회일걸요 이름이? 맞아요. 그죠? 아니요 전국 당원대회. 전국 당원들. 전국 당원대. 그러니까 결국 선대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한계 어떤 현실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보정하는 게 사실 대의원인데 이걸 고치려면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좀 너무 급박하게 바꾸려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히 정청래가 용꿈 꾸니까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다른 방송도 얘기했지만 대의원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광역의원 공천권까지 다 가져간다라는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100% 권리당원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권리당원이 말이 좋아서 당원주권주의지. 그냥 당원들이 전부 다 결정하게 하면 결국 반응하는 당원들은 강성, 강렬, 극성, 극단 이런 지지층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투표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심이냐 당심이냐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전 사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100% 당원이니까 오케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긴 그럼- 최고위원께서 말을 꺼냈으니까 그러면은 본질로 한번 넘어갑시다. 저는 1대1 뭐 그건 저도 논쟁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라고 공천권은? 생각합니다. 상무위원회. 기초의원들, 뭐 시고위원, 지방의원들, 시고위원.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이잖아요, 시고위원들이. 기초의원들 포함한 그 공천권을 원래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거든. 맞죠.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4명 이상 나오면 경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득권이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강성 지지층이 정한다라고 하지만 네, 세부적인 얘기 말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지방의원 해보셨잖아요. 네. 지방의원들이 이긴 최고위원 같은 이긴 그 총장 같은 분도 계시지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의원들 여러분께 지방의정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으나 보통 그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중대장 노릇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 되기 위해 그 지역의 조직 관리하고 돌아다니고 심부름하고 많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심지어. 네. 그러니까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쳐서 걸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지방의원들 공천 줄 때 지방의정 잘하고 이 사람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이런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준다고. 그런 거를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걸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자라고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해관계의 충돌이고 기득권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본질이거든. 맞아요. 근데 이 방향이 그러면 틀렸냐? 난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부작용은 있겠지만. 왜냐면은 계속 강조하듯이 지방의회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장난이지.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지금 이거랑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최고위원 있잖아요. 지도부. 사퇴 비대위 9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정청래 지도부 체제가 좀 와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 게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가 설령 비대위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론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권한이 당 대표한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임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어떤 계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비대위원장 정하겠죠. 그럼 그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지도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들의 공천을 주겠냐고. 근데 안 주는 거지. 하나만 더 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찍는다고 해서 바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아니고 중앙위원들 추인을 받아야 되기 동의를 때문에 받아야죠.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뭐 원하는 사람 되는 그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비대위 체제 안 될 거라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아니 정청래 대표가 자신을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아이. 그 정도 이판사판 아사리판이. 지난번에 당 대표 대행이자 원내대표 했었던 그 한 그 종이에 세 가지 직함을 함께 도장을 찍었었던 송원석 대표의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판사판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비대위 체제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나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할 테니까 추인받자 하면은 비대위원장 돼요. 이게 무슨 선거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판 책임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당무위 중앙위에서 지금 선거 거의 다 달았는데 그거 거부하거나 그걸 그리고 정청래 대표 부담스럽죠. 비판하는 분들 당내에 계시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당원에 선택받아서 당 대표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최고위원 그렇다면. 줄 사태로 당 지도부가 무너지는 건 선거 망했을 때,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이런 정도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정호 대표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정도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당 대표 쫓아내고 싶을 때. 그렇지. 이건 사안이 그 세 가지 경우가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있네요. 우리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 다 해봤어. 아니 우리 같은 사안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뛰어난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아마 후보가 지방선거 되는 것 때문에. 출마한다고 이제 사퇴를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걸 배려하겠지. 예를 들면 한준호가 먼저 사퇴해, 전원희가 먼저 사퇴해. 그러면은 다음번 거리가 일정 이상 되기 전에 이조는 잠깐 일주일 기다리세요. 우리 보궐로 최고위원 새로 갔다 뽑고 올게요. 예. 그럼 이제 한준호 전현희의 어떤 대타들이 뽑히면 자 이제 이조 출마 선언하세요. 이현주 사퇴, 선발 때처럼. 김병주 사퇴 이렇게 시기를 조율하면 일정 비율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도부 붕괴는 힘들죠. 아니 이거 저희는 그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또 최고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출마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요구들이 있어서 나가는 건 거의 충분히 배려가 됩니다. 근데 뭐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추미애 의원은 지도가 아니구나. 경기도지사 출마군으로 많아요. 예. 이현주, 지금 김병주 너무 많고. 의원, 근데 사실 이게 한준호 경선에 의원, 참여한다면 이현주. 지도부 사퇴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 돼. 12월 5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직은 벌어놓고 해야 돼가지고. 12월 5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가능성이 건데 아예 없지는 않네요. 아니 없진 않은데 희박하다. 뭐 그렇게 희박해요. 순서대로. 근데 이제 하겠지. 장최고 얘기했었던 그 선발대와 후발대 개념은 사실 잘 뭔가 이야기가 조율이 되면 됐을 될 텐데 근데 이제 결국 한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같이 묶여 있으면 그런 조율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비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합니다. 저는 당원들이 선택을 했고 당원들이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뭐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고 비대위 취지된다 하더라도 다시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겁니다. 지금 4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대표된 이런 지. 경우는 전혀 그 당대표 쫓아내고 선거 책임론 이런 거랑 전혀 다르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